안녕하세요. 상한가 막내 아들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역사적으로 쉽지 않은 8월의 중간을 지나온 이번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잘 대응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코스피는 매크로 환경 부담 속에 국채 금리라는 하방 재료로 이번 한 주 고통을 좀 받았고, 그래도 SK 하이닉스의 역대급 주주 환원이라는 상방 재료와 함께 그나마 좀 버티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7%대 주봉상으로 급락을 면치 못하는 어려운 한 주를 보냈는데요. 지난밤 뉴욕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미만의 상승세 보였는데요. 장기 국채 금리는 여전히 진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플레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PMI 지수가 선방하면서 긍정적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또 금리의 향방을 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의 투자 전략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시장의 전략과 함께 종목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요,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3989번으로 양귀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과 함께 장중에 전문가님과 대응 함께 하실 수 있는 편안한 커뮤니티 방으로 또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8월 이렇게 네 번째 주인데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양귀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쉽지는 않았어요. 언제는 쉬었냐 싶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 안에서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좀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한 한 주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미국 글로벌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었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증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 너무 지금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행복하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그래도 종목들이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로 또 들려지는데 네. 그래도 이게 사실 매크로적인 이슈가 우리를 좀 짓누르는 그런 한 주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국채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국채 금리 관련돼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 개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수요일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야간에 미국이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사들였는데 결론적으로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그렇고 미국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전닉스가 반도체 대형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그렇다 보니까 목요일 날이 장이 좋았다가 또 어느 정도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를 그 상황이 보이니까 금요일 날 장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도 잘 선방을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정부가 억지로 누른 국채 금리입니다. 이 바이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미국이 정부가 시장에 풀려 있는 국채를 사들인 거예요. 사들이면서 일시적으로 완화가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찝어보자면은 문제점이 3개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바이백을 해서 시장이 국채 금리가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바이백 규모가 너무 적었어요. 실제로 32조 달러가 풀려 있습니다. 국채가. 그런데 실제로 사들인 거는 40억 달러밖에 사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국채를 더 사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풀려 있는 국채를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거보다 더 크게 사들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성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사들이지? 뭔가 있나? 해서 오히려 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문제만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바이백 문제만은 아니지만은 일단 규모 자체가 너무 적었다. 실제로 월가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쓰나미에 종이타월 적셨다 정도로 설명할 정도로 비유할 정도로 너무 적은 금액이긴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미국이 현재 빚이 너무 많습니다. 사상 40조 달러를 첫 돌파를 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보면은
정부는 지금 계속 돈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AI든 뭐든 계속 돈을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돈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한정적인데 돈 쓰는 사람 엄청나게 많으니까 금리가 결론적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국채 금리를 시장에서는 이거 살려면은 너희가 더 이자를 더 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유가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리스크 전쟁이 있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 자체가 실제로 8월 20일 기준 브렌트 유가 93달러까지 갔어요. 지금 거의 하루에 2%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실제로 월요일 날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죠. 이 유가 상승은 결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물가가 결론적으로 상승해서 연준이 금리 결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크게 제한을 두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차트를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유가 차트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가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AI 투자도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회사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돈이 없거든요. 미국 정부도 돈이 없고 빅테크도 돈이 없습니다. 결국 돈을 빌리고 싶으면 이자 더 내라. 이 말 즉슨 결론적으로 국채 금리를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국채 금리가 결론적으로 상승하면 뭐가 문제냐면은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는데 이게 그날 5%를 올라요. 근데 국채 금리만 사도 이건 안정적으로 5%가 계속 오릅니다. 그럼 어떤 걸 살까요? 당연히 안정적인 국채 금리,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사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자들의 그 주식 매수하는 그 심리가 회피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국채 금리를 쪽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밖에 없다. 매수세가 그쪽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서 주식장에는 악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되게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 국채 금리를 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바이백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백 정부가 결론적으로 사들인다고 하면 시장의 불안성만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대부분이 전쟁이죠.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리스크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금 문제가 있죠.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미치광이 척하면서 막 그 세금 관세를 얘기해도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재정 적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보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다 숨은 속내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과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과거 트럼프 대통령 행동을 보면은 실제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지만은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과거 이 사람이 사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본인이 예를 들어 어떠한 건물을 사고 싶으면은 그 층에 1층을 사들인 다음 유리창을 다 깨요. 그리고 거기에 노숙자를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건물값을 낮춰서 매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국채가 아니라 우리 재정 적자. 이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에 되게 빠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님께서 조금 쉽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알고 싶은데 장중에도 어떻게 보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양기종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또 가끔 나오시기 때문에 3주 만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장중에 양기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면 하단에 커뮤니티 참여 방법 계속 안내드리고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양기종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대응 방법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소장님이래요.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어제 보면은 시장이 사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빼고는 볼
볼 게 전혀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지수는 좀 버티는데 내리는 종목 너무 많았고 사실 그리고 삼성전자 장중에 괜찮았는데 뭐 애프터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슈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주주환원이랑 어떻게 주주환원이 이루어질지 배당이 이루어질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뒤에서 짚어드릴게요. 근데 앞서 제가 뉴욕 증시에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예. 모더나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전 일부러 이 내용을 안 넣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너무 신뢰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모더나가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3상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인체 실험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를 들어 병상 수라든가 참여자 수라든가 어떻게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뉴스 하나 타이틀 제목 하나로 움직이는 게 국내 바이오거든요. 실제로 신뢰성이 없다는 걸 받침하는 게 주가예요.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 주가들이 바닥권에 있잖아요. 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자들한테 신뢰성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뭐 집중되고 있지 않는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는 거는 솔직히 소외당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에 대해서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주주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달리죠. 실제로 저번 달만 해도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잉여 현금이 없으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는 돈이 없어요.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그럼 너희들이 뭘로 투자할 건데? 라는 우려 속에서 계속 빅테크 기업들도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잠식시키는 게 이번에 주주환원이었죠.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했고 50%에 가까운 주주환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식 수가 100개가 있어요. 근데 회사가 그중 3개를 사들입니다. 그러면 남은 97개의 주식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보통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과거 보면은 자사주를 소각한다 또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결국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은 엄청난 이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 부분도 있었지만은 제가 1.3주 전에 방송을 할 때 평균 강세장과 약세장의 하락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미래를 예측할 방법은 있죠. 뭐를 보면 돼요? 과거를 보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1920년도부터 약세장과 강세장이 9번 있었습니다. 그때 평균 지수 상승률과 하락률을 보니까 49%였다. 고점과 하락이 마이너스 49%였다. 실제로 이번에 몇 프로 빠졌죠? 4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를 분할 매수했던 이유가 제가 이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분할 매수하자고. 근데 이 평균 하락률이라는 거는 편차가 있죠. 어느 날은 더 많이 빠졌던 그 연도가 있었을 거고 어느 때는 더 많이 올랐었던 더 빠졌었던 연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하락률 대비 진입을 하면 돼요. 10% 내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를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잡아서 상한가까지 냈고 실제로 이번에도 공략을 해서 15%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제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부방에 들어와서 이쪽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양기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 안내 상세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 상세하게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 그래서 지금 사도 되나? 저는 당연히 지금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바닥과
주식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뭘까요? 사실 방법론이라는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 모으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그 가운데로 가격이 수렴을 하고 네. 네,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네, 네. 말이 쉽지. 그쵸. 그게 네, 심리적으로 좀 어렵죠. 네, 예.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는 네.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무릎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그 주가가 횡보를 할 때 그때가 무릎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어깨에 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람마다 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몰라요. 근데 이 어깨라는 건요. 상승을 추세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올라가요, 주가가. 근데 올라가다가 우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깨인지 모르고 팔라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일 때 다시 내려와서 하단을 더 다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매도하라는 겁니다. 즉 고점과 저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꺾여서 횡보를 할 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실제로 애쉬 종목입니다. IT센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보면은 쭉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근데 추세가 꺾였죠. 추세가 꺾였습니다. 당연히 이쯤에서는 매도를 치셨어야 돼요. 예를 들어 애쉬를 들여서 이쪽에 매도를 치고 뭐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 자리는 다시 살릴 기회를 줍니다. 어깨에서만 판다면. 즉 이걸 상중 추세가 꺾였을 때 매도를 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 IT센 글로벌 바닥 다졌고 무릎 만들었죠.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는 종목들은 다시 추세를 돌릴 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30% 정도 수익을 냈는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거죠. 제가 지금 여태까지 제가 3주 전에도 4종목을 추천드렸는데 4종목 모두 실제로 수익이 잘 났죠. 4종목 모두가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그 종목 특징이 역배열에서 모두 무릎을 만들어서 반등을 할 때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단기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애쉬 종목 IT센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160만 원 이하의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비중을 5% 되었어요. 비중 5%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저도 나름 제가 변명을 해보자면은 실제로 시장을 저도 조금 잘못 이해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자사주 소각한다. 엄청난 이슈인 거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실제로 전문가나 실제로 투자를 오래 했던 분이나 이제 실제로 뉴비분들, 이제 요즘은 SK 하이닉스 뉴비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나 대부분이 압니다.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엄청난 호재라는 거. 저도 알죠, 당연히. 근데 보면은 ADR 이틀째 상승. 이 말이 뭐냐면은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ADR이 상장돼 있죠. 그걸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서로 한마디로 뉴욕 증시의 ADR이 오르면은 국내 SK 하이닉스가 오르고요. SK 하이닉스가 빠지면은 실제로 해외 ADR이 빠지는 경우도 실제로 커플링 현상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근데 0.5% 했던 거는 글로벌 리스크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쟁도 아직 계속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는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비중을 다 담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던 상황이죠. 근데 이 이슈들이 터졌다.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ADR 이슈가 터졌어요. ADR 이슈가.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해외에 있는 ADR이 상승을 하고 결론적으로 갑자기 삼성전자 주주환원 이야기가 또 터집니다. 삼성전자 그 배당 이야기가 터지고 자사주 소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그래서 실제로 1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마찬가지 이번에 제가 그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력하게 히든 종목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어떤 이슈로 말씀을 드렸어요? 메가 프로젝트 이슈였죠. 메가 프로젝트 이슈였는데 실제로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히 1, 2년 만에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3년은 최소 3년.
정부가 아무리 앞당긴다고 해도 3년은 계속 이슈가 생길 거고 당연히 금호건설이라든가 전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대연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황제주라고 설명드리면서 추천을 드렸고 실제로 그 다음 월요일 날 시가 대비 대략 27%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요.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누구도 아쉽지 않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 가져왔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과거에 김정은과 같이 걷는 사진 SNS에 하나 올렸던 거 하나만으로도 코데지 컴바인이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도 마찬가지. 코데지 컴바인 상한가 갔죠. 인디에프라는 종목과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2연상까지 갔어요. 근데 인디에프랑 좋은 사람들은 전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워낙 소형주고 이게 언제 상패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수익을 크게 낼 것인지 아니면 좀 안정성 있게 수익을 낼 것인지 그런 걸 좀 선택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가져온 히든주는 안전하게 우상향을 할 종목.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될 종목으로 준비해 왔거든요. 이 종목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2,800원 이하에는 무조건 계속 사라고 했어요. 7월 달에 제가 원망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대북주가 안 갔거든요. 그날 7월 달에. 근데 저는 계속 2,500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하단 2,500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속 매수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상한가 간 날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실제로 60%까지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 7월 말에 매수를 했다면은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8월 달에는 모든 종목이 이미 상승한 만큼 종목 선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단에 바닥에서 매수하는 걸 놓쳤어요. 이제 무릎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에서 바닥을 잘 다져서 어깨까지 갈 종목들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해왔거든요. 실제로 이번 단기 프로젝트 뒤에 종목들도 3종목이나 준비해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최소 10% 이상은 수익 챙길 수 있게 제가 단단히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전략들을 주시는 부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8월의 장세가 이게 상승률이 내 종목이 60%가 나온 종목이 있었나를 고민해 보시면 정말 귀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 선정이나 대응 방안 계속 어려우시다면 우리 방송 시간 이외에 양기종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공부방 마련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989번으로 양기종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하단 통해서도 계속 참여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가져오시기 위해서 우리 양기종 전문가님이 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 시장이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번 주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버텨준 것 같은데 이 주주환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들도 관심이 많지만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는 그럼 실제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이런 걸 좀 해석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주주환원이라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큰 이슈예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 보면은 자, 삼성전자랑 주주환원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 자사주 소각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주주환원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까지 번졌어요. 근데 아직 결정된 상황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상황은 없어요. 배당을 할 것인지 주주환원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상황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주환원과 자사주 소각.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위 상단에 회사가 SK라는 회사가 있죠. 그 밑에 SK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SK 하이닉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 구조가 되게 간단합니다. 이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흔들릴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있겠죠. 여러 가지 분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달라요. 주식 수가 다르고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하면은 금융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가지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금융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꼬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삼성전자는 배당을 할 것이다라는 시장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 재용이 형은 무조건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주식 수가 너무 많아요. 주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한테 메리트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명품이 왜 명품일까요? 왜 이쁜 사람이 왜 이쁠까요? 당연히 희소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 수는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식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시장에 풀린 돈 대비 주식 수가 많다 보니 주가를 계속 올라가면 눌리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소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주주에게 100조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주주 환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한마디로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의 50%를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50%가 공장 짓고 장비 사고 사업 다 투자하고 남는 50%예요. 즉 모든 투자를 하고 50%를 준다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한마디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자신이 있다는 거죠. 뭘 할 자신이? 돈 벌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호재로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그걸 뒷받침해서 이번 시장 증시가 실제로 미국 증시가 빠지는데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 올랐던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랑 SK 투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이렇게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100주가 넘는 특별 주당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주당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5천 원을 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50만 원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좋은 이유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회사가 계속 사들이는 만큼 이 주가는 아무리 팔아도 하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얼마만큼? 100조만큼.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순히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당연히 호재인 건 아는데 아까 앵커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0.5차 매수가 뭐냐고. 그게 뭐예요, 이게 정말? 보통 제가 네.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네. 분할 매수를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무릎에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네. 근데 1차, 2차, 3차를 하는데 네. 1차를 쪼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들어가라. 네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산다고 하면 50만 원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300만 원을 사든 그 다음 날 500만 원을 사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건데 0.5차를 한 이유가 실제로 지금 원래 보통은 주가가 종가가 제일
평균적으로 가장 싼 가격이었어요. 어. 평균 가격이 되게 안정적인 가격이어서 저도 그 공방에서도 보통 종가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종가 매매를 많이 하는데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요즘은 종가가 어느 정도 눌린 다음 그 다음 날 더 눌려요. 그래서 네. 보통 시초가로 다시 매수를 하고 종가에 매수하고 시초가로 다시 매수를 해서 그렇게 1차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말고 정규장 네, 시초가로. 맞아요. 예, 다음 예. 날 정규장에서 매수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가 크게 생각했던 이유 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게 코스피가 그때 6% 상승했거든요. 네. 6% 상승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이슈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하는데 주주 환원도 하고요. 실제로 이거는 3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한 번에 한다는 게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번에 6%까지 오를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저점에서 조금 부양을 해주고 저점에서 조금 사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3개월 맞아요. 동안. 그래서 예. 저도 분할 매수를 생각했던 건데 근데 이번 삼성전자 이슈가 터지면서 실제로 우리 국내 증시를 올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자사주 소각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당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당 지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사면 되나요? 네,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주가를 읽기 되게 어렵잖아요. 개인들이. 그렇죠? 개인들이 주가를 읽기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ADR이죠. 실제로 미국 증시가 ADR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날 대응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기 너무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ADR 덕분에 삼성전자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애프터마켓에서 다 뺐어요. 이번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즉 호재는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라든가 가격적인 측면에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결정된 게 없고 이걸 단숨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뉴스가 더 붙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저는 SK 하이닉스를 차라리 매수해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코스피가 전고점 무조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어떤 상황으로 갈 거냐. 지금 바닥 찍었죠. 그래서 실제로 횡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전고점으로 갈 건데 이걸 단숨에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횡보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주가는 증시라는 거는 무조건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상승만 할 수 없고 눌렀다 올랐다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과거에 저는 과거를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과거를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돈 제일 많이 번 분들이 누굴까요? 실제로 포모가 왔다고 하잖아요. 개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뭐 계좌 인증하고 하는데 다 까보면은 다 조작이었던 게 인증이 됐죠. 실제로 그렇게 돈 번 분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70%, 80%, 뭐 100%, 1000% 수익이다 하시는 분들 보자면은 뭐 한 주 가지고 있거나 두 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돈 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은 누구냐?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분들은 주가를 함부로 팔 수가 없죠. 주식을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매도를 할 거면 다 신고를 해야 되고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그런 대주주분들은 어떤 거에 투자를 해요? 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이익률이 제일 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주가에 휘둘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전고점을 제가 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SK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쭉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글로벌 리스크가 아직 불안하니 단타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투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장투에도 문제는 없는데 실제로 이게 그래서 언제 갈 거냐, 삼성전자 전고점 언제 갈 거냐, SK하이닉스 전고점 언제 갈 거냐 말씀드려보면 28년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주가가 단숨에 상승을 했어요. 단숨에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도체 피크였죠. 반도체 피크가 주가를 계속 올렸는데 실제로 다른 종목들이 뭐 크게 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단순히 반도체 하나만으로 올렸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피크아웃 누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뉴스가 붙고 이슈가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못 갔던 게 주저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주저하는 문제도 있었고 글로벌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에서 시진핑이 만나는 게 9월에 약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뭐 북한과 11월 달에 뭐 만난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과도 만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때 되면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단가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도체 단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박리담회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엄청난 물량을 AI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물량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는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걸로 인한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서 주가가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물량 공세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28년도에는 정고점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이번에 세 종목 준비하거든요. 세 종목 모두 다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우리 8월 1일에 첫 방송 런칭하고 지금 3주 만에 전문가님 모셨는데 그때 공개를 해주신 종목이 4종목입니다. 이 종목 모두 AS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를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한 달도 안 됐어요. 사실 3주 만에 뵀는데 제가 아침에 이걸 보고 지금 그때 하신 종목이죠? 이렇게 여쭤볼 정도로 사실 8월의 시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음에도 뭐 삼양식품 제가 8월 첫날에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뭐 반도체 이야기하시다 갑자기 삼양식품 이야기하시니까 뭐지 했는데 상승률이 대단하네요. 네, 사실상 21%. 예. 네, 제가 8월달에 공략했던 종목들을 보면 삼양식품이라는 종목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8월달에 반도체 이야기하다 갑자기 삼양식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들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차트들이었어요. 저는 차트로만 승부 보자고 했잖아요. 재료 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 어차피 글로벌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등해서 단기적으로 계속 단기를 강조하는 게 리스크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절 짧게 잡고 리스크 짧게 잡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5% 손절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등은 10% 20%야. 그러면 이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식은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 싸움. 무조건 100%는 없어요. 저도 100%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항상 손절가를 예상하고 대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7월 한 달간 그 하락장 속에서 제 돈 가지고 투자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역배열의 정배열을 밝힌 차트가 다시 트렌드가 돌아왔더라. 실제로 제가 역배열에서 정배열 박힌 차트는 과거부터 너무 제가 주식을 투자를 20년을 넘게 했는데 20년 동안 이런 종목들로만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수익을 냈고요. 근데 이번에 반도체 이슈들로 인해서 차트가 다 망가지더라. 역배열로 정배열로 바뀌는 거 나발이고 다 반도체 종목들만 가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시 되네? 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던 종목이거든요. 실제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제가 114만 8천 원에서 118만 3천 원까지 매수가를 넉넉하게 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118만 3천 원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매수가 들어가서 제가 이때 설명드렸던 게 기준목 역배열에서 무릎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릎까지 올라와서 기준봉을 세웠다. 매수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단순히 거래량만 줄어서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눌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이렇게 반등이 이루어졌죠. 단기간에 20%, 단기간에 21%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한 번도 제대로 눌린 적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 10% 이상 여기서 팔았어도 눌리기 전에 팔았어도 기본 10%만 챙길 수 있었다. 마찬가지 CJ, CGV 이게 갑자기 뭔 종목이야? 아무런 이슈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관이 갑자기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차트였죠. 마찬가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무릎 만들었죠. 기준봉 세우고 반등을 하더라. 이렇게 몇 프로 상승했어요? 11%. 단기간에 상승했습니다. 단기간에 기준봉 세우고 이때 공약을 해드렸어요. 꾸준하게 단순히 11% 단기간에 11% 상승했더라.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잡았어도 고점 기준으로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점 기준이 아니라 마찬가지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 이슈가 있었죠. 당연히 반도체 이슈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역배열에서 한 번 더 눌렸습니다. 한 번 더 눌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정을 무조건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받고 조정을 이후에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죠. 33%. 차트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확대해서 작아 보이면 33% 상승했습니다.
최고가 3,300원 찍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문자 여기 위에 번호로 3989 번호로 샵 3989 번호로 양기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들 함께 공략하실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종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종목들로만 다시 준비해왔거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차트입니다. 1등주로 꼽아보자면 일단 흥하해운이 있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1677원에서 제가 1850원 매수가 넉넉히 드리고요. 손절가 1610원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이걸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하면 되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차, 2차, 3차로 종가로만 사시면 됩니다. 종가로만.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장중에. 단타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종가로만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종가로만 하루에 그날 예를 들어 여러분들 1,000만 원을 살 거면은 그날 뭐 100만 원 사고 그 다음날 뭐 200만 원 사고 그 다음날 700만 원 사고 보수적인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공격적인 분들은 뭐 20%, 30%, 5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날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방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준봉 세웠어요. 무릎 만들었습니다. 무릎 만든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소 5에서 10%는 챙길 수 있다. 단기간에 최소 5에서 일단은 무릎 만들고 손절가 잡아놓고 무릎 하단만 이탈을 안 하면 돼요. 이쪽 하단만 전 저점만 이탈을 안 하면은 조정 눌렸다 주가는 반등할 거다. 왜? 거래량만 단순히 줄었기 때문에. 이슈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매수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만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이만큼 저는 121선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챙길 거면 여러분들 2,000원 이하까지는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강해운 같은 경우는 다음 에이럭스입니다.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소외된 종목들만 제가 가져왔어요, 지금. 근데 차트로 승부 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차트고요. 7,770원에서 8,000원 매수가 드리고요. 7,650원 손절가 드립니다.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주가가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기준봉 세워놓고 거래량만 줄어서 눌림 받고 있다. 그래서 저점만 이탈을 안 하면은 다시 반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고가 9,5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차트들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게요.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상승장에는 잘 안 맞아요. 상승장에는 잘 안 맞고 하락장에서 오히려 되게 유리하거든요.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그렇고 실제로 반등을 했다고 하면은 되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뀐 차트들 보통 보면 40% 상승이에요. 초기에 잡았다면. 근데 지금 초기에 드리는 게 아니라 무릎에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5에서 10%는 챙길 수 있다. 자,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5,930원에서 6,020원 드리고요. 손절가 5,840원 드립니다. 마찬가지 기준봉 세웠고 조정 배웠어요. 조정 나왔어요. 실제로 보면은 계속 윗꼬리 달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실제로 이게 보면은 밑에 거래량 보면 음이거든요. 실제로 다음날 조정이 나올 거예요. 아침에. 조정이 나오고 양봉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가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몰라요. 전 저점까지는 안 깰 거라고 예상을 하고 손절가를 드리긴 하지만은 전 저점까지는 안 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저점 사이에 반등이 나올 건데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몰라요.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올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이 바쁜데 제가 일일이 막 단타 대응하세요 하면서 계속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따라오셔라. 그래서 5에서 10% 반등하면 알아서 매도를 하든 아니면 제가 공부방에서 매도 잡아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든 이런 식으로 좀 하셔라 라고 해서 새 종목 준비해왔고요. 단기간으로 승부 볼 종목들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흥하해운, 에이럭스, 남해화학 이렇게 세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 앞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조금 클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차트 보고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장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금 더 편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하단도 참고하시고요. 샵 3989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양귀종 이렇게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으로 오실 수 있는 링크와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해 주실 이 히든 종목 있거든요. 이 히든 종목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또 다음 주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조금 더 나은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양기종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정말 기대되는 게 우리가 8월 첫 번째 주에 만나고 오늘 처음 뵙는데 가지고 오신 종목 다 AS 해주셨어요. 원래 뭐 반 정도 AS 해주시면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 종목 다 AS 해주셨고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도 또 기대가 돼요. 네, 실제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종목을 제가 8월 1일 날 공략을 해서 실제로 그 다음 날 바로 반등들이 나왔는데 다행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로지 차트만 봅니다. 재료 안 보고 차트만 보고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 수급, 차트 모두가 맞습니다. 재료, 수급 모두 차트 실제로 시장과 방향성이 맞는 대북주를 가져왔고요. 보면 제가 일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 이거래일 만에 27% 상승했어요. 마찬가지 재료, 이슈, 수급 모두가 맞아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차트까지 완벽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북 테마로 가져왔거든요. 대북 테마로 가져왔는데 과거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커데이지 컴바인 같은 거 그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었고 실제로 이 커데이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10,000원까지도 이슈가 계속 터진다고 하면 지금 주가에서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100% 간다는 거죠. 100%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1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엔 100%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100% 맞다고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미 합동훈련까지 미룰 정도로 자제하겠다, 축소하겠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짐심이에요. 근데 과거 윤여정 같은 경우에도 항상 반박을 해왔습니다. 아니다, 우린 그런 적 없다. 너네가 뭔데? 라는 식으로 괴뢰군 뭐 저거 하면서 계속 반박을 해왔는데 이번에 특이한 게 반박이 없었어요. 즉 반박이 없었다는 것은 긍정의 표현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대북주 어차피 금방 끝날 거 아니야? 뭐 북한에서 아무 말도 없는데. 아니요, 그게 호재거든요. 즉 북한에서 어떠한 악재적인 대응만 한마디로 혼자 북한이 생쇼만 안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 월말까지 계속 연말까지 계속 가지고 연초까지 다음 연도 연초까지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이 꼭 공략했으면 좋겠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역배열에서 바닥 만들었어요. 무릎 만들고 있습니다. 자 무릎 만들고 있죠. 행보 중이에요. 반등했다 눌렸다 반등했다 눌렸다. 거래량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왜냐면은 엄청난 큰 이슈예요. 이거 대북 이슈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북주는요. 대북주는 거의 불사신입니다. 거의 불사신급으로 한 번 갈 때 확확 가거든요. 기본 상한가예요. 실제로 인디애프랑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연상까지 갔잖아요.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는 1연상 가고 계속 상승 중이고 실제로 주가 바닥에 7월 달에 저희가 매수가 기준으로 보면 60% 이상 상승했어요. 지금도 50% 이상 수익 중이고 물론 비중 30%밖에 없긴 하지만 그 정도 수익 중이다. 우리는 계속 그런 종목들을 공략할 거거든요. 이번에 대북 테마 같은 경우는 공복방에서 이번에 들어가서 실제로 5% 정도 수익 중이거든요. 금요일 날 10%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다시 누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분할 매수해도 됐다. 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었고 그리고 단순히 주가만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만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뉴스만 붙으면은 계속 터질 거예요. 어디까지? 8월 26일 고점까지. 작년 8월 26일 고점까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대북 테마, 차트, 수급, 실제로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안 가지고 온 이유 중 하나가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